자, 오늘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위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위기 1 부분하고 2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쪽이 되냐면요, 183쪽이 됩니다. 요거는 183쪽 15번째 줄부터 185쪽 10번째 줄이고요. 자, 위기 두 번째는요, 185쪽 11번째 줄부터 188쪽 5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 부분은 예배당에서 어머니와 아저씨를 내가 관찰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 성을 내는 아저씨 모습을 통해서 벽장 안에 숨는 나의 모습과 또 나를 찾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죠. 자, 내용 이해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서술자의 한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쭉 살펴보면요. 아저씨가 아직도 성이 났나? 라는 184쪽 17번째 줄 하고요. 183쪽 19번째 줄부터 20째 줄에 아저씨가 지금은 성이 풀린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 다음에 184쪽 10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에 아저씨는 또 얼굴이 빨갛게 성이 났겠지요. 자, 여기서 아저씨의 심리는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184쪽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내용에 보면은 내원 참으로 무슨 일로 요새는 아저씨가 그렇게 성을 잘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서술자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서술자는요, 지금 관찰자 입장이에요. 관찰자 입장이라는 거는 자기가 본 것만 그대로 독자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드러나 있어요. 아저씨가 아직도 성이 났네. 이건 나의 생각이죠. 이거는 무슨 말 다음에 나오냐면, 자, 뒷동산에 올라갔었죠. 오키하고 아저씨가.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친구가 오키가 아빠랑 어디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키는 정말 아저씨가 내 아빠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저씨가 그런 소리 하면 못 사하고 그것을 내가 아저씨가 성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 위기 첫 번째도요. 아저씨가 아직도 성이 났나라고 이제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 관찰자의 한계를 통해서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이 풀렸다라고 한 거 왜 그랬냐면 거기 보면은 아저씨가 빙글에 웃으셨죠 하고 183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이 풀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나의 한계죠. 나의 한계로서 주변 것들을 관찰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아저씨 얼굴이 빨갛게 성이 났겠죠. 이거는 184쪽이니까 어떤 이야기 다음에 나와 있어요. 아저씨가 예배당에 가는 그 아저씨가 예배당에 오키하고 어머니가 가는 거를 어디 가냐고 물어보죠. 물어보면서 대화 후에 어머니가 이제 오키야하고 부르니까 아저씨 얼굴이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빨갛게 성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저씨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184쪽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이야기, 아저씨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고 성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183쪽 18번째 줄 무엇,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드러나 있는 거죠.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관찰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저씨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남자석은 남녀가 내외하던 봉건적,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예배당에는요, 남자석하고 여자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때 당시 1930년대 당시는요, 봉건적 사회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봉건적이라는 건 늘 얘기했지만 계급주의, 뭐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내외 서로 얼굴 보기를 꺼리는 거, 마주하기를 꺼리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남자석에 아저씨가 있다 그랬죠. 바로 어머니가 예배당에 가는 것을 알고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184쪽 25번째 줄부터 185쪽의 첫 번째 줄.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아저씨가 두리번 거리는 것을 보고 저기 아저씨가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입을 막고 옆에다 끌어다 앉히죠. 자, 그럼 여기서 어머니는 주변 사람을 의식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심리는 놀라움 또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머니도 성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아저씨도 성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오키가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어요. 젬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형편이 없다라는 말에 속된 표현입니다. 자, 왜 젬병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저씨와 어머니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화가 난 건 아니죠. 이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인칭 관찰자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그런 것뿐이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위기 1에 나타난, 자, 위기 1은요, 183쪽 15번째 줄부터 185쪽 10번째 줄, 위기 1이죠. 거기에 아저씨와 어머니의 인물 심리를 살펴보면은 아저씨는 어머니를 따라 예배당에 따라온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보기에는 성이 난 것처럼 보여지죠.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봉건주의적 사회의 윤리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아저씨와 어머니가 성이 났다고 생각하여 속상해 하고요. 이거는 어린 서술자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부터는요. 위기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위기 부분은요.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는 단계가 위기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오키가 이제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려지고 있는데 점점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점점 고조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아저씨와 내외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는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죠. 이거는 바로 봉건적 사회 분위기와 어머니의 보수적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건적 사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급 사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이죠. 보수적, 옛것을 그대로 따르려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담겨 있죠. 그 다음에 186쪽 네 번째 줄 보시면 어머니가 대문간에 보이지를 않겠지요. 자, 어머니는 오키를 평상시에 대문 앞에 마중을 나가죠. 그런데 보이질 않았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냐? 평소와 다른 상황이면서 바로 새로운 사건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벽장 안에 숨게 되죠. 이 벽장 안에 숨은 이유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86쪽 6번째 줄부터 7번째 내가 돌아왔는데 문간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 몹시 나쁘게 생각되더군요. 벽장 안에 숨은 이유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장 안에서 엄마나 외삼촌이나 외할머니가
자기를 찾죠.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벽장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바로 예배당에서 성냈던, 사실은 엄마 아빠가 성낸 거, 엄마나 아저씨가 성을 낸 건 아닌데 나의 관찰자의 한계죠. 성을 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벽장 안에서 찾는 소리를 듣고도 나가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내가 벽장 안에 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장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재미가 나서 혼자 흥흥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오키를 찾는 소리를 듣고 벽장 안에서 이렇게 웃었다는 것은 어린이다운 장난기가 발동이 됐고요. 오키의 천진난만함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 다음 186쪽 21번째 줄부터 22번째 줄 보면, 자, 그 이야기, 오키가 엄마가 사실은 안 기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키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 거를 벽장 안에서 듣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키가 유치원 파고면 먹일 과자가 없기에 어머님 댁에 잠깐 갔다 와서 마중을 나가려고 했었죠. 자, 이렇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벽장 안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자기 1인칭인 나, 오키가 들은 거나 본 거나 또는 1인칭의 주관적인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 다음 186쪽 21번째 줄부터 187쪽 네 번째 줄에,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여기 누구누구 목소리가 나냐면, 자, 요거는 어머니 목소리. 자, 왜 대문 앞에 있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외할머니는 또 뭐라고 했느냐, 유치원에 알아봤는데 벌써 20분 전에 떠났다 하는 이야기. 또 외삼촌의 목소리가 나오죠. 원 그곳이 어딜 갔담. 자,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나는 1인칭 관찰자죠. 벽장 안에 있어서 청각, 본 거는 볼 수가 없죠. 벽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각으로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키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87쪽 17번째 줄에 이제 오키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요 망할 거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쁜 뜻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애타게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찾았으니까 그 반가운 안도감이 드러나 있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22번째 줄부터 23번째 줄에 오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키야,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다. 오키 하나만 바라고 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결말을 이 대사를 통해서 암시를 해줘요. 그리고 아저씨에 대한 연정을 품은 것에 대한 어떤 어머니의 자책감이기도 하죠.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너 하나만 바라고 산다. 이렇게 어머니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를 말한 거를 오키가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다음 문장을 어머니가 주인공인 1인칭 시점으로 바꿀 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요거 무엇이냐면 오키가 1인칭이었죠. 그래서 관찰자가 되는데 어머니가 주인공인 1인칭 시점. 그럼 어머니는 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인공이 되죠. 그랬을 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건 몇 번일까요? 자,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죠. 요거. 자, 그러면 이 어머니가 나오는 거는 바꿔야 돼요. 왜? 나라고. 그런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이거는 오키 입장에서 쓴 건데 어머니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돼버리면 요 뒷 문장도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나는 가늘게 울기 시작했다.
이 들렸습니다라는 건 오키 어린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서술어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바꾼다고요? 나는 가늘게 울기 시작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할머니라고 표현하는 건 오키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건 어머니. 어머니는 무엇라고 중얼중얼 이야기하셨다. 이러면 되겠죠. 어머니는 뭐라고 중얼중얼 이야기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머니는 나는 내는 이거 오키니까 오키라고 바꿔야 되죠. 나는 오키의 엉덩이를 100번 때렸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나는 오키니까 오키라고 바꿔야 되죠. 이렇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을 1인칭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1인칭 시점으로 바꿔버린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장 사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어머니에게는 오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 아저씨에 대한 감정을 다시 생각한다. 이거는 포기한다는 얘기죠. 자, 나는 이 벽장 사건 때문에 어머니에게 꽃을 가져다 주게 되는 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상황과 심리 변화를 쭉 살펴보시면요. 어머니가 대문간에 마중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해했고요. 벽장 속에서는 흥흥 하고 웃었죠. 재밌었죠. 식구들이 자기를 찾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갚음을 하고자 했죠. 그 다음에 벽장 속에서 까무룩하게 잠이 들었죠. 무서움을 느꼈죠. 깨어났을 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머니와 함께 울었죠.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담겨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부분에서 나의 심리와 어머니와 아저씨의 심리를 통해서 이제 갈등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